안녕하세요. 토지이야기TV의 토통령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 땅, 나라에서 파는 땅 잘만 사면 돈이 된다. 2차선 도로변 옆에 길게 붙어 있는 땅 어떻게 돈이 될까?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꽉꽉 눌러주고 가실게요. 이 땅은 새만금 국책사업이라고 당군 1회의 최대의 큰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사업인데요. 부안군 내, 요즘 부안군이라면 땅값이 많이 치솟아서 많이 핫하죠. 부안 읍내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고 땅값 많이 오른 창북리와의 거리도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자, 위성으로 보시게 되면 길게 좁고 가늘고 길게 붙어 있는 땅,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그 땅으로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 혼자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2차선 도로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은 옆에 있는 땅을 합쳤을 때는 더욱더 제값을 발휘하는 땅입니다. 어떤 토지인지 오늘 또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선 도로변 옆에 토지인데요. 여기 요렇게 길쭉하게 붙어 있는 땅입니다. 토지 높이와 도로 높이가 일정하고 추후 이 땅으로 개발을 했을 때는 요 뒤에 크게 개발을 한다면 이 땅은 앞으로 지가 상승이 유력해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 토지로 말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캔코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 관리 번호가 2021-1000번-052196번이고요. 토지의 소재지는 부안군 행안면 영리 655-7번지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처분 방식은 매각 방식이고 공유재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도는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면적은 350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니 105.875평입니다. 감정금액은 1675만 3020원이고요. 평당 환산하니 15만 8234원입니다. 토지용 계획 확인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며 가축 사육제한구역으로 이 지역 일대에는 가축 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내용입니다. 조금 전 이 토지는 평당 15만 8천원 가량의 감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여기에 있는 토지고요. 주변에 가까운 곳에 2017년에 정상적으로 27만원, 평당 27만원에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거리에 붙어 있는 토지는 27만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고요. 앞에는 55만원의 작은 평수가 거래된 적도 있고 밑에는 지목이 답이고 맨날 같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평당 48만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좀 더 저렴한 부분도 있고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 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일대는 전부 자연 녹지이고 여기 임야냐 아니면 전이냐 답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코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지 실거래가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최소 3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세 조사를 파악을 하셔서 적당한 시세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입찰 기간이 지금 현재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입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입찰 기간이 이번 주까지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비드 사이트에 직접 들어오시거나 로드뷰를 통하시거나 그 사이에 현장을 직접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찰 유형은 다른 매각 방식과는 달리 공동 입찰하고 이런 게 안 됩니다. 공동 대리 이해 차순이 안 되니까 1인 단독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둡시다. 그럼 이 토지가 어떻게 돈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할까? 1번 공매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2차선 도로변 옆에 길쭉하게 붙어 있고 도로 높이와 토지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성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 토지 혼자로서는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실지 2번, 3번 토지가 있으면 더욱더 활용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2번, 3번 토지 소유주가 맹지가 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토지를 소유를 한다면 2번, 3번을 맹지를 만들 수가 있고 또한 4번도 거의 90%가량 맹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적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앞에 작은 2평짜리 65-17번지가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적도를 확대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9.3m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 65-6번지는 100% 맹지를 만들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2번, 3번 100% 맹지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을 내시면 안 되겠죠. 2번, 3번 토지 소유주랑 4번 토지 소유주랑 5번 토지 소유주랑 다르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일 이 전체 토지가 같은 소유의 토지 소유자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맹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자연 녹지기 때문에 여기로 진입을 시켜서 맹지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토지 소유주와 이 토지 소유주가 다르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나요? 실질적으로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를 내보셔야겠죠.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토지, 이 공매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뒤에 토지 소유주가 전체가 토지 소유주가 같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렇게 와서 거꾸로 들어간다 힘들겠죠. 바로바로 진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을 했어서 전체를 합병을 한 다음 이렇게 분필을 해준다면 뒷토지 소유주는 더욱 가치가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1번 토지를 낙찰을 받아 2번, 3번, 4번 토지 소유주에게 매도를 하라고 권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이야기 TV에서 여러분께 등기부 등본 직접 발치해 보세요 라고 끝낼 줄 아셨죠? 토지이야기 TV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2번, 3번, 4번 토지 소유주가 다르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토지이야기 TV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2번, 3번, 4번 토지 소유주는 모두 같았습니다. 같아서 한 개의 등기부 등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땡원님과 이땡환님의 소유이고 한 분은 주민번호가 없고 한 분은 91년생으로 군산에 계시고 부안 행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주민번호가 없다 보니 현재로서는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1939년도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면은 상당히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1960년도에 토지를 2분의 1 매입하셔서 현재 이땡한님께 정여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2번, 3번, 4번의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5번 토지 소유주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토지를 확인을 해 보니 김땡원님, 요 분과 요 이땡환님의 아버지 분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2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토지는
100% 맹지를 만들지는 못하는 토지지만 뒷토지 소유주나 이 공매 토지를 가지시는 분이 뒷토지를 매수를 하셔서 전체 필지를 합병하여 분필해서 매도를 하거나 개발 행위를 한다면 더욱 활용 가치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 공매 토지를 입찰을 하고자 하신다면 뒷토지 소유주가 오래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신 분과 정여로 받으신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현재의 토지 가치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팔고 싶어도 또 부모님한테 할아버지한테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를 하지 못하고 또 이분이 또 현재 생존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이 토지를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단기에 팔거나 또 단기에 매수를 해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만금이 점차 확장이 되고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토지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토지 이야기 TV가 여기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제공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인해 입찰 가율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시세 파악한 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입찰에 참여를 하시길 꼭 당부를 드립니다.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